음악치료 기법과 모델 제3부 음악치료 기법과 방법 제7장 신경학적 음악치료 1. 신경학적 음악치료의 역사 신경재활의 목적을 가진 신경음악치료는 마이클 타우트와 콜로라도 주립대학 센터 폴 바이오메디컬 리서치 인 뮤직의 연구원들이 발달시켰다. 신경음악 치료는 음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들, 즉 리듬, 박자, 멜로디, 강약, 하모니, 악기의 기능 등을 사용하여 뇌손상 환자의 인지, 언어 그리고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신경음악 치료는 물리치료사와 함께 병원이나 재활센터에서 뇌졸중, 파킨슨 증후군, 외상성 뇌손상, 뇌성마비 등 뇌손상 어른과 어린이 클라이언트들의 신체 재활 치료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음악, 특히 리듬은 오래전부터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도록 사용되어 왔다. 예를 들면 군인들이 동시에 대열을 짓고 행진할 때 4분의 2박자의 음악이 쓰이고 있다. 또 농부들이 벼를 심을 때도 4분의 3박자 음악을 사용하여 동시에 벼를 가지런히 심을 수 있도록 사용되어 왔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일할 때 사용했던 음악들은 그들이 하는 일에 따라 다른 리듬을 사용하였다. 음악, 즉 리듬은 사람들이 몸을 동시에 움직여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뿐 아니라 일할 때 피로함을 덜 느끼게 하는 역할도 해왔다. 많은 연구가들은 음악적 리듬이 가지고 있는 박자, 빠르기, 악센트 등이 조직적인 신체적 움직임, 근육의 활동, 움직임의 타이밍과 연계성이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그 결과 음악적 리듬이 알맞은 시기에 신호를 제공하여 능률적이고 일치적인 신체적 반응을 끌어내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최근에 많은 연구는 리듬이 신체적 통제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찾아내었다. 여기서 말하는 신체적 통제 과정은 걸음걸이, 관절 가동 범위, 근육의 힘, 근육의 움직임, 일상생활에 필요한 움직임 등을 말한다. 타투와 존슨 그리고 콜로라도 주립대학의 CBRM의 연구원들은 리듬과 신체의 연구 결과에 따라 신경음악 치료학의 정의와 음악이 뇌손상 클라이언트의 재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하나의 학문으로 발전시켰다. 리듬이 신체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 결과에 따라 음악 치료사들은 리듬을 신체 재활 운동이 필요한 클라이언트들을 위한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음악 치료사는 클라이언트의 신체 재활을 위해 주로 3가지의 테크닉을 사용한다. 이 3가지의 테크닉은 리듬 청각 자극, 패턴화된 감각 증진, 치료 목적을 위한 악기 연주다. 2. 리듬 청각 자극 기법. 리듬 청각 자극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인간의 몸이 청각 운동을 통해 동시에 리듬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손가락을 리듬에 맞추어 가볍게 두드릴 때 속도가 갑자기 늦어지거나 빨라지면 사람은 금방 인지할 수 있으며 손가락도 자연스럽게 늦추어진 속도에 맞추어 움직이게 된다. 하지만 리듬 속도가 아주 미세하게 변하면 사람들은 그 속도 변화에 대해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손가락은 그 변한 리듬에 맞추어서 움직일 수 있다. 이 연구는 청각과 신체 움직임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비록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리듬을 사용하여 움직임에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RAS에서 리듬은 움직임에 자극을 주는 신호와 박자에 맞추어 움직일 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타우트는 RAS를 내면적이고 생리학적인 리듬을 가지고 있는 움직임의 재활을 돕는 테크닉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움직임은 보행이다. 그러므로 RAS는 주로 보행장애 클라이언트, 예를 들면 뇌졸중 클라이언트와 외상성 뇌손상 클라이언트에게 적용된다. 1. RAS의 경로. RAS에서 사용되는 리듬적인 신호가 즉각적인 신체적 운동에 효과적인 것은 우리의 몸이 리듬에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이다. 이 반응은 경악 반사에 비유할 수 있다. 경악 반사는 크고 갑작스러운 소리에 신체가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갑자기 상대방이 손뼉을 크게 칠 때 눈이 깜빡거리는 증상이 그것이다. 이때 소리를 듣고 눈을 깜빡거리는 시간은 일반 청각 운동 경로에 비해 짧게 걸린다. 그 이유는 소리가 귀를 통해 대뇌 피질로 가서 눈을 움직이라고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소리가 청각 통로를 통해 척수로 내려가는 동시에 척수상의 청각 시스템을 통해 대뇌 피질로 가기 때문이다. 팔티브와 엘런은 이 현상을 달팽이 핵과 망상체 그리고 척수 간의 연결성으로 설명하였다. 여기서 망상체는 경악반사와 청각 자극반사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뇌에서 척수로 하행하는 신경로는 망상체에서 시작한다. 그러므로 RAS 경로는 의식적이고 일반적인 청각 경로와 다르다. 기본적인 청각 경로와 다르게 RAS의 청각 운동 경로는 뇌관에 있는 달팽이 핵에서 운동 신경
운동신경계의 흥분을 위해 두 경로로 나누어진다. 소리, 내의, 달팽이 핵에서 청각, 피질, 망상체로, 망상체는 하위 운동신경원으로. 하나는 축두엽에 있는 1차 청각 피질로 이동한다. 같은 시간에 다른 하나는 망상체로 이동한 다음 망상 척추를 통해 하위 운동신경원으로 이동한다. 여기서 망상 척추로는 척추 하행 신경로인 수의 운동의 중재 역할을 하는 경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로를 가지고 있는 청각 경악 반사는 청각 피질과 수의 운동의 활동이 동시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RAS는 청각 경악 반사 경로에 바탕을 두고 청각 리듬 신호를 운동 반응에 사용하고 있다. 2. RAS를 통한 보행 훈련. RAS의 사용 목적은 리듬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의 보행 속도, 균형, 보폭, 걸음걸이, 보조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 타우트는 리듬이 가지고 있는 박자, 속도, 악센트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의 걷는 패턴, 속도, 근육, 움직임의 시간을 조화시켜 좀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였다. RAS의 보행 훈련은 6단계로 진행된다. 그것은 진단, 공명된 빈도수 반출, 빈도수 조정, 향상, 적응된 보행, 소멸, 재평가의 순서다. 1. 진단. 보행 훈련을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클라이언트의 걸음걸이 상태, 자세, 균형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보조 또는 보행률, 속도, 보폭을 평가한 다음 클라이언트의 상태에 맞게 치료를 해야 한다. 보조는 60초 동안 클라이언트의 발 뒤꿈치가 땅에 얼마나 닿는지를 재는 것이다. 속도는 60초 동안 클라이언트가 얼마나 많은 거리를 걷는가를 말하며 보폭은 한 발의 뒤꿈치가 땅에 닿은 다음 다시 그 발이 땅에 닿은 거리를 말한다. 보행의 매개 변수를 재는 것은 다음과 같다. 보조는 시간분의 걸음거리. 클라이언트를 60초 동안 걷게 하고 치료사는 그 클라이언트의 걸음거리를 센다. 평균 어른의 걸음은 105에서 120이다. 먼저 30초 동안 걷게 한 후 그 보행수를 측정하여 2를 곱하여 계산할 수도 있다. 속도는 시간 대 미터. 클라이언트를 60초 동안 걷게 한 다음 미터 길이를 잰다. 이 방법은 클라이언트나 치료기관의 상태에 따라 다소 힘든 경향이 있어 많은 치료기관에서는 바닥에 색깔 테이프로 10m를 표시하고 클라이언트에게 10m를 걷게 한다. 10m를 걷는 동안의 시간을 재어서 10을 곱한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가 10m를 걷는데 10초가 걸렸다면 10내 60 곱하기 10을 하면 된다. 평균 어른의 속도는 60초 동안 80m 정도다. 보폭은 보조분의 속도 곱하기 2. 보폭은 속도를 보조로 나눈 다음 2를 곱하면 계산된다. 2. 공명된 빈도수 반출. 클라이언트의 상태를 평가한 후 처음 RAS 보행 훈련으로 시작하는 단계로 클라이언트의 걸음 속도에 리듬을 맞추는 것이다. 주로 2박의 행지풍 리듬을 사용하며 이때 사용되는 리듬 템포는 클라이언트의 내면적인 리듬에 바로 맞추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리듬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움직임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공명된 빈도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만약 클라이언트가 지팡이나 보행기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클라이언트의 보행 패턴에 따라 다른 박자를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행기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는 주로 3박이나 6박의 왈츠풍 리듬을 준다. 클라이언트가 아직 걷지 못할 경우는 프레게이트 운동을 2단계부터 시작한다. 프레게이트 운동에는 다리 올리기, 발가락 올렸다 내리기, 발 뒤꿈치 올렸다 내리기, 앉아서 또는 서서 몸을 양옆으로 움직이기, 일어서고 앉기, 발떼기 운동 등이 있다. 이때 사용하는 리듬은 운동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다. 즉 발가락을 올렸다 내리기에는 2박자를, 몸을 양옆으로 움직이기에는 6박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프레게이트에서 사용하는 테크닉은 RAS보다는 패턴화된 감각 증진을 사용한다. 3. 빈도수 조절. RAS의 빈도수를 5%에서 10% 높여주거나 낮추어주는 단계다. 리듬 속도는 클라이언트가 인지할 수 있고 리듬에 맞춰 걸을 수 있는 속도여야 한다. 이때 구두 신호를 리듬과 함께 주면 보다 나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은 클라이언트의 걸음걸이, 자세나 균형 등을 구두로 수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또 리듬 속도를 숫자로 세워준다든가 아니면 오른발, 왼발 같은 구두 신호를 주어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걸음 속도보다 빠르거나 느린 리듬에 맞추어 걸을 수 있도록 촉진시켜준다. 하지만 구두 신호는 가능한 적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처음 리듬 속도와 패턴이 바뀌었을 경우 클라이언트가 바뀐 리듬에 맞추어 걷기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두 신호를 함께 사용하다가 클라이언트가 어느 정도 리듬에 맞추어 걷게 되면 구두 신호를 조금씩 없앤다.
이때 리듬에 맞고 클라이언트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면 효과적이다. 클라이언트는 노래와 리듬에 맞추어 좀 더 자연적이고 부드럽게 걸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의 걸음 속도뿐만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자세나 균형도 향상시켜 주어야 한다. 특히 보다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걷기 위해서는 몸통 컨트롤, 균형, 팔 움직임이 중요하다. 4. 향상 적응된 보행. 이 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치료 목적과 상태에 따라 보다 자유로운 리듬 신호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가 보행 훈련을 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RAS의 속도를 빠르게, 느리게, 그리고 보통으로 주어서 클라이언트가 달라지는 리듬에 맞추어 걸을 수 있는 훈련을 하게 하는 것이다. 또 서기, 걷기나 계단 올라가기, 내려가기 등의 훈련도 여기에 포함된다. 5. 소멸. RAS 보행훈련의 마지막 단계는 소멸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가 RAS의 신호 없이 RAS 신호와 함께 걸었던 것처럼 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 클라이언트가 세 번째 단계에서 불렀던 노래나 리듬 이미지를 걷기 전에 혹은 걷는 동안 떠올리며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6. 재평가. 마지막 단계는 클라이언트가 RAS 훈련을 통해 얼마만큼 향상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또한 클라이언트가 RAS 훈련에서 걸었던 속도, 자세, 균형을 가지고 걸을 수 있는지의 여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한다. 3. RAS 연구 사례. 많은 연구가 들인 RAS가 보행 장애, 클라이언트의 보행 운동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RAS를 통한 재활 운동에서 뇌졸중 환자의 걸음걸이의 보조, 보폭, 속도, 뒤축 딛기, 균형, 자세, 몸통 조절이 향상되었음을 많은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킨슨 증후군의 보행 재활에 관한 연구에서는 클라이언트 걸음걸이의 속도, 보폭, 뒤축 딛기, 균형의 향상, 보조의 감소에 RAS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뇌졸중이나 파킨슨 증후군만큼 많은 연구는 없지만 RAS를 외상성 뇌손상 환자, 헌팅턴 증후군 환자, 그리고 뇌성마비 어린이의 보행 운동에 사용한 연구 결과 클라이언트의 보행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패턴화된 감각 증진 기법. 청각 리듬 신호는 신체의 조정과 움직임의 속도뿐만 아니라 움직임의 거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RAS는 보행 훈련뿐 아니라 뇌손상 클라이언트들의 하지와 상지 운동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보다 복잡한 움직임에는 그에 맞는 리듬 패턴이 필요하다. PSE는 RAS와 같은 간단한 리듬 패턴은 물론 구체적이고 기능적인 운동 패턴까지 포함한다. 예를 들면 팔을 뻗어서 물체를 잡는 동작에서는 세 가지의 리듬 패턴이 필요하다. 첫째, 팔을 뻗을 때의 리듬. 둘째, 손을 펴는 리듬. 셋째, 물체를 잡을 때의 리듬이다. 따라서 특정한 기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신체 재활 훈련은 RAS보다 PSE 테크닉을 사용한다. PSE의 주된 사용 목적은 클라이언트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적 운동을 다시 배우고 연습하여 사고 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따라서 타우트는 PSE를 음악적 요소인 리듬, 멜로디, 하모니, 다이내믹을 사용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적 운동과 활동에 필요한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힘의 신호들을 제공해 준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PSE가 RAS보다 사용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첫째, 자연적으로 리듬이 없는 움직임에 적용이 가능하고 둘째, 시간적 신호 이상의 것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라고 했다. PSE는 하나의 동작, 예를 들어 팔을 뻗어서 물체를 잡는 동작의 순서와 패턴을 만들고 시간적, 공간적, 역동적 신호를 사용하여 훈련을 한다. 1. PSE의 사용법. PSE는 RAS와 함께 신체적 재활 운동에 사용되며 효과적인 PSE 치료를 위해서는 음악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 시간적, 그리고 힘의 신호들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운동 패턴에 알맞게 맞추어 주어야 한다. 1. 공간적 신호. 공간적 신호는 음악의 성분 중 높이, 음약, 소리의 연속성, 화성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의 관절 운동 범위 안에 있는 수평과 수직의 움직임을 향상시켜 주는데 사용된다. 예를 들면 크레센도와 함께 저음부터 높은 음으로 올라가는 멜로디 라인은 두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동작에 사용된다. 반면 데크레센도와 함께 높은 음부터 낮은 음으로 내려가는 멜로디 라인은 머리 위에 있는 두 팔을 다리나 바닥으로 내리는 움직임에 사용할 수 있다. 느리게 팔을 옆으로 뻗는 움직임에는 긴 음과 열린 화음을 사용할 수 있다. 주먹을 세게 쥐는 동작은 닫힌 화음을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2. 시간적 신호. 타우트에 따르면 시간적 신호는 음악의 속도, 박자, 리듬 패턴, 형식을 이용하여 클라이언트가 보다 규칙적으로 재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였다. 여기에 악센트도 시간적 신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중 속도는 가장 주요한 시간적 신호로 사용되는데 이유는 사람 개개인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움직임의 빠르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클라이언트의 운동, 동작의 속도에 따라 움직임의 빠르기가 다르게 사용되어야 한다. 박자 또한 클라이언트에 따라 같은 운동 패턴이라도 다르게 사용되어야 하는데 움직임의 속도와 같이 개인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움직임의 패턴도 다르기 때문이다. 이승희의 연구에서 2명의 뇌졸중 클라이언트가 팔을 양옆으로 움직이는 동작에 리듬 신호를 주었는데 이 두 클라이언트에게 다른 박자의 리듬을 사용하였다. 한 클라이언트에게는 3박의 리듬을, 다른 클라이언트에게는 2박의 리듬을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두 클라이언트의 움직임의 속도와 패턴이 달랐기 때문이다. 박자와 함께 알맞은 악센트 사용도 클라이언트의 재활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행진과 발가락 올렸다 내리기 운동에 4분의 2박자와 악센트가 필요하며 강한 장단을 내려가는 동작에 주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동작에 주어야 한다. 그것은 발이나 다리를 올리는 동작이 내리는 동작보다 어렵고 보다 많은 근육과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팔 뻗기 운동에서는 주로 8분의 6박자가 사용되는데 팔을 앞으로 뻗을 때 강한 장단을 준다. 팔을 앞으로 뻗는 동작이 팔을 가슴 안으로 옮기는 동작보다 어렵기 때문이다. 시간적 신호에서 사용되는 리듬 패턴은 기능적인 움직임의 리듬 구조를 제공하여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신체를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 이론은 로지그날과 멜빌 존이 연구하였다. 깡총깡총 뛰는 운동에서 연구에 참가했던 참가자들의 발은 오디오에서 들려주는 신호보다 0.51초 전에 땅에 닿았다. 이 연구는 사람의 근육은 이미 다음 동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운동과 청각의 신호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시간적 신호에 사용되는 음악의 형식은 운동 패턴의 순서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 예로 앉았다 일어나는 치료적 운동에서 절은 클라이언트가 앉는 동작에 사용하고 합창 부분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일어나는 동작에 사용할 수 있다. 또 절은 클라이언트의 팔 운동에 사용하고 합창 부분은 다리 운동에 사용할 수 있다. 3. 힘의 신호. 힘의 신호는 주로 근육 활동을 자극하는 데 쓰인다. 여기서는 음악의 하모니와 속도가 이용된다. 하모니의 진행은 음악의 속도와 긴장에 따라 근육의 수축과 완화에 영향을 미친다. 빠른 템포는 근육의 운동을 준비하는 데 영향을 주며 느린 템포는 근육이 느리게 움직여서 완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4. 치료 목적을 위한 악기 연주 기법. 팀프는 PSE와 같이 치료 목적을 위한 악기 연주 테크닉이다. 단지 PSE와 다른 점은 팀프는 리듬 신호에 맞추어 신체 재활의 목적을 가지고 악기를 연주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악기 연주는 클라이언트의 재활 훈련에 시각적 신호를 제공하기 때문에 PSE만을 사용할 때보다 운동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팔 올리기 운동을 할 때 손드럼이나 탬버린을 클라이언트의 앞과 머리 위에 두고 클라이언트가 PSE 신호에 맞추어 팔을 올려서 위에 있는 드럼을 치고 팔을 내려서 앞에 놓여 있는 드럼을 치는 운동을 반복한다. 이때 사용되는 악기는 클라이언트에게 시각적 신호가 되어 팔을 어느 정도로 올리고 내려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팀프에서 사용되는 악기 연주는 연주 목적이 아닌 클라이언트의 관절 운동 범위, 내구력, 힘, 기능적인 손 움직임, 기능적이고 능숙한 손가락 움직임, 신체 균형과 협응 등의 훈련과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타우트는 팀프를 악기 연주를 사용하여 기능적인 움직임 패턴을 자극하고 훈련하는 기법이라 정의하고 있다. RAS와 PSE와 같이 클라이언트의 치료 목적과 상태에 따라 리듬과 신호를 다르게 사용하듯이 팀프에서도 클라이언트의 치료 목적과 상태에 따라 알맞은 악기 선택과 리듬 그리고 연주 패턴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1. 팀프에서 악기 사용의 예. 1. 발가락 올렸다 내리기. 캐스터너치를 바닥에 부착시킨다. 클라이언트의 발 뒤꿈치가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 클라이언트의 발가락을 사용하여 캐스터네치를 리듬 신호에 맞추어 친다. 이때 사용하는 박자는 2박이며 올리는 동작에 강한 악센트를 준다. 2. 다리 올리기. 드럼이나 탬버린을 클라이언트가 발로 칠 수 있는 거리에 두고 오른쪽 다리를 올려 악기를 치고 내린다. 그 다음에는 왼쪽 다리를 올려 악기를 치고 내리는 동작을 리듬에 맞추어 계속한다. 이때 사용하는 박자는 주로 6박이며 올리는 동작에 악센트를 준다. 3. 손목을 양옆으로 돌리기. 실로폰이나 비브라폰의 낮은 음과 높은 음의 건반만을 남겨둔다. 클라이언트는 악기의 채를 두 손으로 쥐고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건반을 리듬에 맞추어 친다. 이때 사용하는 박자는 주로 6박이며 건반을 치는 박을 한 박으로 하여 강한 악센트를 준다. 4. 균형 운동. 일어서서 몸통 굴리기.
몸통 돌리기. 일어서서 몸통을 양옆으로 돌리는 운동은 균형 운동에 많이 사용된다. 두 개의 드럼이나 건반 악기를 오른쪽과 왼쪽에 두고 클라이언트가 오른쪽에 있는 악기를 왼손으로 치고 왼쪽에 있는 악기를 오른손으로 친다. 아주 느린 6박의 리듬을 준다. 5. 팔꿈치 구부리고 펴기. 팔을 펼 때 악기를 치는 것으로 클라이언트가 팔을 쭉 펼 수 있는 거리에 악기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사용하는 박자는 클라이언트에 따라 4박이나 6박을 준다. 2. 리듬 신호의 음악 치료사가 사용할 수 있는 악기. 1. 피아노. 피아노는 음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분 요소들을 표현하고 연주할 수 있는 악기다. 특히 PSE 테크닉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악기라 할 수 있다. 단점은 클라이언트와 함께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룹 세션보다는 개인 세션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오토하프. 오토하프는 NMT 테크닉에서 리듬적 신호를 잘 표현하고 연주할 수 있는 악기다. 기타는 6개의 줄을 가지고 있지만 이 악기는 36개의 줄을 가지고 있어 높이, 음량, 길이, 하모니 등을 포함하는 리듬 패턴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악기이기도 하다. 또한 오토하프는 기타와 마찬가지로 들고 다니면서 연주할 수 있어 시각, 구두, 리듬, 신호를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줄 수 있는 악기다. 소리 역시 기타보다 훨씬 자극적이어서 클라이언트의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기타. 기타는 줄이 6개밖에 없기 때문에 오토하프보다는 기능이 떨어지기는 하나 간단한 리듬 신호를 주는데 사용할 수 있다. 그룹보다는 개인 세션에 사용할 수 있다. 4. 메트로놈. 메트로놈은 가장 기본적인 리듬 신호를 줄 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RAS나 팀프에서 음악 치료사가 보조나 물리 치료사 없이 혼자 일할 때 청각 리듬 신호를 효과적이고 쉽게 주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RAS에서 클라이언트의 보행 훈련을 음악 치료사 혼자 치료할 때 음악 치료사는 클라이언트와 함께 걸어야 하는데 이때 음악 치료사가 메트로놈을 클라이언트의 보행 속도나 클라이언트의 보행 속도보다 빠르게 혹은 느리게 맞추어 놓고 한 손은 클라이언트의 몸을 지지하고 한 손에는 메트로놈을 들고 구두 신호와 함께 걸을 수 있다. 3. 생음악 사용의 중요성. RAS, PSE, 팀프는 신체 재활 운동에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테크닉이다. 이 테크닉을 보다 성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음악 치료사들은 생음악을 사용하는 게 좋다. 생음악은 개개인의 상태에 맞게 공간적, 시간적, 그리고 힘의 신호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클라이언트가 음악에 맞추는 게 아니라 음악을 클라이언트에 맞추고 음악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움직임을 향상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지구력과 인내력을 높이기 위해 클라이언트가 리듬과 구두, 신호에 맞추어 움직일 때 클라이언트가 좋아하는 노래를 자연스럽게 불러주면 클라이언트는 자연스럽게 노래가 끝날 때까지 운동을 할 수 있다. 이때 사용되는 노래는 클라이언트에게 운동의 인내력과 지구력을 길러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운동의 즐거움과 운동이 언제 끝나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5. 신경학적 음악치료 기법의 적용. 신체 재활을 위한 신경학적 음악치료 테크닉은 개인과 그룹 세션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인 세션은 클라이언트의 상태에 맞게 세션을 계획하여 RAS, PSE, 팀프를 사용하면 되지만 그룹에서는 개개인의 상태에 맞추어 세션을 디자인할 수 없다. CBRM에서는 뇌졸중과 파킨슨 증후군 클라이언트들이 그룹 세션을 통해 신체 재활 운동을 음악 치료사와 물리 치료사에게 받는다. CBRM에서는 다음과 같이 RAS, PSE, 팀프를 그룹 세션에서 사용한다. 1. 신체 재활을 위한 그룹 세션의 예. 한 세션에 클라이언트 8명으로 제한한다. 클라이언트가 도착하면 제일 먼저 혈압을 체크하여 몸 상태를 확인한다. 클라이언트가 다 모이면 세션을 시작하는데 세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준비 운동. 본 운동에 들어가기 전 클라이언트들의 몸을 가볍게 풀고 유연성을 증가시켜주기 위한 단계로 여기서 사용하는 테크닉은 주로 PSE다. 클라이언트는 앉아있는 상태에서 PSE를 사용하여 발가락을 올렸다 내리기, 발 뒤꿈치 올렸다 내리기, 다리 올리기, 행진하기, 몸을 양옆으로 움직이기, 팔 뻗기, 팔꿈치 구부리고 펴기, 팔 올리기, 어깨 올리기, 돌리기, 팔 뻗은 상태에서 손바닥 올렸다 내리기 등을 한다. 2. 프리게이트. 보행 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준비 운동으로 클라이언트가 일어나서 하는 운동이다. 이 단계에서도 주로 PSE가 사용된다. 이때 운동은 앉았다 일어나기, 서서 몸을 양옆으로 움직이기, 기마 자세 운동, 종아리 늘리기 운동, 행진, 옆으로 걷기, 앞으로 걷기, 뒤로 걷기 등이 있다. 옆으로 걷기, 앞으로 걷기, 뒤로 걷기는 제자리에서 2걸음에서 4걸음 정도만 한다. 이 걷기 운동은 RAS의 신호를 사용한다.
3. 보행과 팀프. 프리게이트 다음에 하는 보행 운동은 본 운동의 단계를 할 수 있다. 보행 운동은 개인별로 하는데 그 이유는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개개인의 걸음걸이, 상태,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때 개인이 보행 운동을 음악치료사와 물리치료사와 함께하는 동안 다른 음악치료사들은 나머지 클라이언트들과 팀플을 한다. 클라이언트의 상태에 맞게 악기를 준비하여 리듬에 맞추어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보행 운동을 바로 해야 하는 클라이언트나 보행 운동을 바로 하고 돌아온 클라이언트에게는 하지 운동보다는 상지 운동에 맞추어 팀플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4. 정리 완화 운동. 이 운동은 본 운동 다음에 하는 마지막 단계의 운동으로 클라이언트들의 몸을 가볍게 풀어주고 완화시켜준다. 여기에서는 음악이 가지고 있는 힘의 신호가 많이 사용된다. 느린 템포의 리듬과 하모니 진행이 가진 음악의 속도와 긴장을 사용하여 근육의 수축과 완화를 해주어야 하므로 오토하프보다는 피아노나 키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주로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로 끝나는 운동을 한다. 예를 들어 목 운동, 어깨 돌리기, 가슴과 등 펴기, 몸통 돌리기, 팔을 위에서 아래로 내렸다 올리기, 다리 올리기, 발 돌리기, 숨쉬기 등의 순서로 할 수 있다. 리듬적 신호를 사용하는 RAS, PSE, 팀프 테크닉은 뇌손상 클라이언트의 신체 재활 운동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뇌손상 클라이언트들이 신체 재활 운동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사고 전의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신경음악 치료사들은 음악을 사용하는 세션 안에서의 즉각적인 효과가 세션 밖에서도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신체 재활을 위한 신경음악 치료의 테크닉은 뇌 손상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보행이나 하지와 상지 움직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모든 어린이, 어른, 노인에게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PSE는 일반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운동에서 사용하면 보다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용어 해설, 경악 반사, 크고 갑작스런 소리에 신체가 무의식적으로 나타내는 반응을 말한다. 뇌간, 뇌는 대뇌, 소뇌, 뇌간으로 구성된다. 뇌간은 다시 연수, 교뇌, 중뇌로 나뉘어진다. 뇌간은 뇌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으며 척수와 연결되어 있다. 달팽이액, 사람의 귀는 중위, 내위로 구분되는데 달팽이액은 내위에 있으며 외위를 통해 소리가 고막을 진동시켜 중위를 통해 내위에 있는 달팽이관에 전달된다. 달팽이액을 통해 소리가 대뇌로 전달된다. 대뇌 피질, 대뇌 반구를 덮고 있는 바깥 표면으로 여러 층의 세포 층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뇌 피질의 기능적 영역으로는 감각 영역, 운동 영역, 연합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인지 능력, 언어 능력, 기억력 등 사람의 고등 정식 능력이 연합 영역에 포함된다. 망상체, 뇌간의 신경세포와 신경섬유의 다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섬유 다발이 신경세포들을 그물처럼 감싸고 있다. 신경과 척수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수면과 각성, 의식 등의 대뇌 피질 기능을 조절한다. 또한 호흡, 심장 박동, 감각 전달과 운동 기능의 조절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수위 운동, 사람은 수위 운동과 반사 운동을 가지고 있다. 수위 운동은 의식적으로 행하는 정상적인 운동을 말한다. 측도역, 대뇌 피질의 한 부분으로 언어, 소리, 냄새, 기억력 등을 담당하고 있다.